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사실 최근 시장이 계속 좋지 못하면서 어려운 흐름을 좀 이어오고 있긴 합니다. 여기저기서 데이고 터지고 찢기고 막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차전지 섹터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특히나 우리 삼성 SDI는 정말 여러분들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기둥이 되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기둥은 기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뭐 주가가 앞으로 오를 수 있냐, 혹은 앞으로 시장이 어떨 것이냐, 우리는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지금까지는 좋은 성과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를 이제 더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작년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도 8월 9월 10월 달에 시장이 제일 좋지 못했어요. 작년같이 시장이 너무나 좋았음에도 8, 9, 10월은 좀 힘들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8, 9, 10월 달에 약간 3개의 삼봉오리를 만들면서 차트가, 이거 뭐 3, 3 패턴이기 때문에 또 대폭락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도 너무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차트로만 보고 시장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유형과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가지 심리 상태와, 거기서부터 그 시점으로부터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모멘텀, 리스크 여러가지를 공부하게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8, 9, 10월은 통상 보통 거의 시세가 좀 좋지 못해요. 8월달은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9월달 같은 게 명절이 껴있고요, 10월 초까지도 명절이 있고, 명절 직전에. 그 다음에 10월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물량들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좋지 못한 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이런 시장처럼 계속 좀 힘든 시장들이 될 텐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SDI 일봉 차트인데요. 사실 시장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주 베스트한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를 한 직후부터는 그냥 줄곧 우상향만 보이는 이런 그림들이 아주 좋은 이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상승을 보이다가 하락도 보이고, 상승과 결국 등락을 계속 보이다가 올라가는 경우는 이런 구간에서 사실 잘 못 버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르다가 약간의 완만한 각도 이후에, 특히나 약세장에서 추가적인 이런 상승은 굉장히 또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삼성 SDI 기준으로는 어쨌든 간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 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지금 코스피가 이번 달에만 빠진 거를 놓고 보면은, 이번 달이 고점이 대략 3296포인트니까 고점 대비 저점까지만 하더라도, 종가까지 봐야겠네요. 종가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한 4% 조금 안 되는 수준에 빠졌어요. 거의 4% 정도 빠졌는데, 자,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런 어떤 딱 그 시기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작년에 8월달, 9월달, 10월달 보시면 8, 9, 12 요 3개월이고요. 그 다음 재작년,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8, 9, 10 이렇게 3개월이었고요. 지금 8월달 시작한 겁니다. 그쵸? 요렇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8월달 같은 경우에는 휴가철이기도 해요. 그래서 휴가철일 때 사실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휴가라는 개념이 뭐 크게 없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 휴가 많이 가시잖아요. 국내로도 많이 가고 결국엔 많이 가시는데, 이처럼 휴가철인 어떤 계절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또 명절이 껴있기 때문에, 명절이 껴있을 때는 오히려 또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현금화를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기도 받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한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도 또 물량 정리에 따른 어떤 수급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또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런 흐름을 보일 때는 이거 위험하다, 3산 패턴이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3산 패턴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식은 다 나락으로 간다. 이 가격 이제 깨고 2200포인트 깨고 나락으로 간다. 그리고 앞전에 2200포인트는 또 앞전의 저점, 3산 부분의 고점 부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깰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차트로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역대급 유동성 시장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고요. 자, 아무튼 지금 2021년을 들어서면서부터는 코스피의 지수를 보시면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정말 대충 봐도 지저분합니다.
그쵸? 이만큼 여러분들이 돈 벌기가 정말 힘든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얼마나 깔끔합니까? 쪼로로로로 너무 깔끔하죠? 오르면 더 오르고 뭐 늦게 오르면 늦게 오르는 거지 뭐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너무나 가파르게 이렇게 쭉쭉쭉 스트레이트로 그냥 올라버리는데 2021년을 딱 들어서면서부터는 이게 뭐가 이렇게 막 지저분해요. 뭐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시장이 그만큼 썩 좋지 못하다라는 이유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에는 작년처럼 호락호락한 시장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최근까지 반도체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에 실적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특히나 SDI 기준으로 했을 때 2차전지 대부분의 종목들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V자 반등에 힘을 입어서 올라온 것도 있고, 그 막판에 막바지에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와줬고, SDI 기준으로도 보시면 18만원에서 81만 8천원까지 올랐잖아요. 4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이만큼이나.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4배라는 몸집을 키워오고 나서 또 한 반년 가까이는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메이저들은 열심히 또 주워 담아서 최근에 한 2달 가까이, 2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결국엔 실적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과 시장빨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솔직히 SDI를 포함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2차전지 메인 종목들을 놓고 보시면요, 이제 실적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세가 보통 21년부터 나타납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뭐 LN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LNF, 뭐 밑에 보시면은 포스코 케미칼, 그렇죠? 이런 종목들 보면 이번부터 이렇게 대폭 크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급증을 보인다. 21년부터 2023.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좀 드리냐면은, 이거 신고가인데 어떻게 사요?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고가라서 못 사는 게 아니죠. 아니, 실적은 앞으로 역대급 새로운 실적을 나타낼 건데 주가는 역대급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사야 되는 거죠. 주가는 역대급이긴 하지만 실적이 아직 역대급이 안 됐고, 근데 실적은 역대급으로 기록해 나갈 것이지만 주가가 아직 역대급을 돌파하지 못했다? 이거는 사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제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브리핑을 드렸지만, 얘네들 놓고 보시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이번 2021년부터 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DI 기준으로도 작년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이 작년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 부분이 기대감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을 수 있겠지만, 이제 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찐이다, 이제는 지자리를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내용 좀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셔야 되냐, 특히나 지금 8월부터 10월달까지는 굉장히 좀 더 어려운, 유독 더 어려운 시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델타 확산세가 뭐 어마무시하고, 사실 이걸로 인해서 증시에 끼칠 수 있는 영향, 경제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 대한 추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하향 조정되고는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아쉽긴 하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성장이, 고성장이 거의 확실시하다라는 그런 섹터와 그런 주도 종목들을 보유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지금 시장에서의 정말 제대로 된 가치 투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손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까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손절은 단순하게 내가 그냥 손해보고 있는 거, 이게 너무 아까워서 뭐 판이 많이, 이게 아닙니다. 워렌 버핏도 1조 이상씩 손절을 쳤었어요, 코로나 때. 지금 당장에 항공주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래놓고서 다시 샀던 게 뭐 금융주나 뭐 백신 관련된 종목 이런 거 샀잖아요. 똑같아요. 버핏도 조 단위로 손절을 치는데,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 정도 시세들 뭐 손절할 게 있다고 했을 때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하고 교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 돈 잃었어, 이게 아니에요. 나 그냥 지금 손절해서 돈 잃었어, 이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주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오를 수 있는 것들로 교체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으로 인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 많이 빠진 시장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가 있지만, 오히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혹시나 물린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여기서 막 무리해서 손절을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OCI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이 빠졌잖아요. 이날은 공매도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기도 받았고,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부분들 오히려 뭐 기대보다 못 미친다라는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우려감들은 있지만 사실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저가면서 들어오는 거 보세요. 물론 시장 때문에 밀리면서 같이 빠지기도 빠졌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밸류상으로도 너무 저렴합니다. 실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적자를 봤던 부분들 올해 이렇게 미친듯이 점프를 띄워주는 퀀텀 점프 실적을 좀 보여줄 건데, 다음 분기는 더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이러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그리고 밸류상으로도 너무나 저렴한 상황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역대급의 실적인데 왜 주가는 역대급이 아니냐, 그런 종목들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분할로 모아가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솔로엠이 장 막판에 이제 삼성전기로부터 분사한 회사입니다. 시총도 1조가 넘는 회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동시호가 시간에 장 막판에 이렇게 급격하게 뺐어요. 10%를 그냥 동시호가에다 빼버리는데 한 8% 정도네요. 8%.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막판에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실적 발표가 일어났습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20분에 30분 사이에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동시효과에다가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팔렸다라는 거는 그 가격에 누군가는 사들였다라는 소리죠. 체결이 됐다는 건. 그리고 시간으로도 좀 빠지긴 빠졌지만, 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매출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갔다, 증설에 대한 부분에 비용이 좀 들어갔다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솔렘은 올해 상반기 베트남과 중국, 동간 외에 멕시코와 인도에도 신규 거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초기 설립 비용이 발생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차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익성에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뭐 일부 지금 이익이 2분기 때 적자를 보인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이 뭐 허튼데 돈을 쓴 건 아닌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부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감소를 보이면서 재무구조가 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업의 특성상 3분기가 전통적인 계절적인 성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성에 대해서는 3분기에 더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3분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동시효과 시간대에 기사보다 공시가 먼저 나왔어요. 해명보다 실적이 먼저 나왔단 말이죠. 우려감 때문에 막 주가를 그냥 갖다 던져요, 주식을. 그런 종목들, 패대기 쳐진 종목들, 얘네들 잘 살펴보시라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 분사 소식 때문에 빠져요.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참 터무니없이 내팽개치는 종목들을 잘 모아두시고 수급이 붙거나 이럴 때 잘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더 좋은 성과 만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백화점 이런 거 거리두기 때문에 백화점에 못 갈 것 같다 어쩌고 했죠. 오히려 매출 더 늘어났어요. 면세점 실적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3분기에는 진짜 직접적으로 우리 현대백화점 일부 매장 문을 좀 닫아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오히려 이런 데 보시면은 더 이런 종목들 속에서 앞으로 더 빛을 볼 것이다. 악재가 반영이 다 되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거는 뭐 또 악재일 수는 있지만 보통 그 이후에는 호재가 다가오죠. 그러니까 그 다음의 내용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식을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시야를 넓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SDI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축하드리고,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 빛나는 종목들은 있고, 분명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들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번 주말까지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이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주말에 입장하시면 또 여러가지 교육 자료들 올려드리니까 오셔서 다양한 공부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